디사이티스 다니아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밤새 미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움직임도 그렇고 뭔가 좀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는 마치 이제 3월에 꽃샘추위가 오고 폭설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 요인을 우리 일도 양단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할 때 요 변동성 요인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일 이동평균선 저항 이분이지만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300일 돌파하면 결국에 지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하고 저가 재미있어 나서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반도체나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2월 제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인프라 공격을 30일 중단하겠다. 물론 휴전을 완전히 수용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가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2.1% 성장해서 1.7%로 하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처럼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2년 내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엔 피부로 느끼는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미국 상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 지표 나쁘지 않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지표들은 후행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아직은 저는 미국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JP 모건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주가 하락은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에 집중하는 헤지 펀드의 매도가 결국에 하락의 요인이고 지금 헤지 펀드들의 알고리즘 매도가 아직까지 잔고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6%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다우나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것들 보면 우리가 300일 지지 평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300일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겠지만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 보면 나스닥 역시도 지금 300일을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이탈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300일의 지지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헤지 펀드의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그다음에 4월 상호관세 이 요인을 본다면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2월 27일 날 300일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면서 300일 대비 대략적으로 약 5% 가까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 미국의 다우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300일 부근에서 등락은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300일을 깨고 300일 기준에서 5%, 6% 하락하는 모습에서 일단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치 우려,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지면 대부분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UST의 일본 인수 부분 이런 부분을 허용하면서 철강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루시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소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비철금속과 은행주들이 움직였는데 저 역시도 이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에서도 수소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 역시도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정책에서도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구매할 계획까지 이런 것들이 수소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수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낙폭과의 어떤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닥권, 심증적으로 바닥권이고 수소세설은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그 시장을 보면 급락했던 걸 보면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반등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 인공지능 섹터에서 상승했던 것들은 또다시 똑같이 빠진다. 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양자와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양자와 원전,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하락했고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빠졌죠.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침체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세로우가 약 17% 이상 주가가 급등했어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것 때문에 급등했고 루시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11달러 제시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US스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일본 제철이 US스틸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블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목표 주가를 60달러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면에 사렙탑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아르기 퀀텀이라든가 실스코어 같은 양자 섹터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렌이라든가 그 다음에 퓨어셀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솔라셀 이런 쪽 태양광 쪽들이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테라울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팔란티어, 브루드컴, 오라클 이런 인공지능과 반도체 섹터까지 같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여행 섹터들이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에 코스피도 바닥권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엔비디아발 반도체 이슈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ETF를 보면 금 섹터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건설과 에너지 섹터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주라든가 나머지 섹터들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블록체인이 급락 나왔어요.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들 이런 것들이 하락했고 보안과 반도체, 자율주행, 헬스케어 이런 쪽도 약세했어요. 자 어제 미국에서는 구글이 스타트업 보안업체를 인수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국내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세계 보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보안주들은 어제 고가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 특히 M7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좋으면 M7들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고 비트코인 약세를 보면 M7들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막판까지 인텔이 겨우겨우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제 소폭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M7들 전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테슬라는 목표 주가 하향 의견 때문에 5%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일즈맨 역할을 하면서 지난 217달러에서 반등 보여줬거든요. 그럼 테슬라 역시도 217달러를 지켜줄지 봐야 된다. 217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당분간 테슬라는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원자재 쪽을 보면 금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30일 휴전 동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 쪽에 대해서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 금값은 지금 중국이 달러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비축하는 게 아니라 금을 비축하기 때문에 금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관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금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동네방네 금은방에는 금을 팔려 나오는 일반 개인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구리 역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 그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하락을 보였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일단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특히 비트코인이 2.1% 하락하면서 82,340불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77,040불에서 우리가 95,280불까지 박스권을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뭐 강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불의의 강세 요것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들 우리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입니다. 역시 중국 정부의 이제 경기 지원책 기대 소비 진작과 증시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항생 지수죠. 항생 지수는 결국에는 지금 2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독일이 지금 경기 부양으로 해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러면서 유로스톡 역시도 신고가 다시 재경신 목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유럽연합 지역과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 지수가 거의 3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해와 심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 지분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으로 대한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이런 그 신호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은 미국의 4월 2일 상호 관세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역시도 상승폭이 반납될 수 있는 하락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장중에 마이너스가까지 나왔다가 보합권 이런 쪽으로 이제 마감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삼성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한국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직 남아 있어요. 특히 어제 나온 기사를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결정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선고가 기각됐든 아니면 인용됐든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에 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에 상승 요인이 됐거든요. 하지만 제일 큰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계 이게 이제 상호 관세율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콕콕 씹어가지고 지금 이제 관세율을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요거를 코를 꿰기 위해서 지금 한미 FTA 체결도 전면 재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간 국가 지정하는 것들 결국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넘어간다면 우리는 조금 호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의 영향, 관세 요인으로 해서 지수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코스피는 이미 바닥권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300일 돌파해서 지지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당분간 보면 일단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2575에서 2652 박스권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깊다면 결국에는 2550에서 2650 이 박스권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종목 장세가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장이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부분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면서 순매도를 줄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선물 역시도 어제 1,400억 매수하면서 선물 매도를 줄여놓고 있는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 3천억 이상 순매수했다가 결국엔 8억까지 1시 40분 줄었다가 결국에는 3시 마감해서 1,400억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도 대략 3천억 이상 선물 매도가 나온다면 결국에 지수 바닥권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자 이런 와중에서도 예탁금이라든가 CMA 수익증권은 자금이 유입됐어요. 하지만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1조 1,400억 빠져나가는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발표에 따른 관망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동결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미국이 인공지능 쪽들이 빠졌지만 오늘 엔스로픽 코리아 AI 빌더 서밋이 있기 때문에 엔스로픽 관련주들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고 어제 보안주들 움직였거든요. 보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어제 고가권 반등 나올지 보고 그다음에 오늘 엔비디아 GTC에서 로봇 세션이 집중되죠. 오늘 새벽에도 엔비디아의 새로운 로봇에 대해서 발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안과 철강, 로봇, 2차 전지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핫이슈 종목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핫이슈 종목 가운데서는 방산주와 또 조선주 관련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현대로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했던 11만 원은 이제 확정졌어요. 그러면서 11만 원 살짝 돌파한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 방산 쪽들은 유럽연합이라든가 캐나다, 그다음에 독일 역시도 방산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더 현대로템은 욕심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1만 원 돌파했고 사모펀드와 연기금들 투신까지 매수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10만 5천 원을 지켜주면 12만 5천 원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가격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우리 3월 5일 시점에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졌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한화가 호주의 방산 업체죠. 이 부분을 인수하면서 오스탈리죠. 인수하면서 미국의 군함, 함정, MRO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그룹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 역시도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AS 했을 때 43,000원 목표가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외국인 또는 금융투자가 40만 주 이상 매도하거나 4만 원 이탈한다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자. 하지만 지지한다면 목표가 43,000원 도전하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조선 섹터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발주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군함, MRO 이런 쪽들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화엔진은 우리가 목표가를 28,500원 잡아놨어요.
그래서 목표가 도전하는데 26,700원 이탈하면 일단 전량 매도하자. 그리고 23,0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해서 다시 목표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8,000원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하나엔진은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상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오늘 핫 이슈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엔비디아 GTC에서 오늘이 로봇 세션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작을 공개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가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유니퀘스트예요. 모든 이제 반등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RS 오토메이션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16,600원에서 동시호가 오늘 공교롭게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갭 하락해서 하락할 수 있어요. 시초가부터 우리가 한번 공략해보고 손절은 15,8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21,000원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로봇주 찝어주셨던 종목이 괜찮았는데 오늘도 RS 오토메이션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지금 정부에서 해상폭력 법안 통과했다고 해서 살짝 움직였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감사 시즌이죠. 적정 의견들이 안 나오는 것들에는 그쵸. 조마조마한데 감사 의견 적정 제출에 따라서 MOT라든가 메가터치라든가 알체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MOT나 메가터치 같은 게 2차 전지 섹터죠. 오늘 구리 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등을 보자. 그렇기 때문에 MOT, 메가터치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알체라는 유상증자 물량 1,040원짜리 1,398만 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격적인 분만 트레이딩 하시고 MOT와 메가터치 이런 쪽을 관심 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의 단위가 특징 종목들은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눈여겨보겠고요. RS 오토메이션 오늘장 핫 이슈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DSAT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